WNYZ-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대다수 뉴욕 이민자의 하루. 복잡한 숫자보다 요즘 마음이 더 착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을 졸이며 조용히 다가오는 기한들. 카드값, 렌트, 그리고 또 사업의 무게까지. 네, 이럴 때 버티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정리가 새로운 시작일까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요즘 우리 뉴욕의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네, 이 시간 생활정보 저희 라디오 코리아 뉴욕 본사 웹사이트 rkny.live로 접속하셔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또 카톡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하실 수 있고요. 현재 고민이신 재정 문제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들 질문해 주시면 김형석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김형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예. 요즘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네. 많이 그 변호사님들께서 바쁘신 시간 또 회계사님들도 그렇고 요즘에 좀 바쁜 4월이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보도를 들으니까 이 미국 소비자 3분의 1 이상이 비상시에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저축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저축은 당연히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예. 지금 카드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뭐 실업률이나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정적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파산 케이스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그 17% 정도 가까이 파산 신청하는 케이스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파산 총수가 11%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11%, 17%라면은 굉장히 높은 그렇죠. 비율이죠. 상승폭이 아주 뚜렷한 거죠. 예.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의뢰인들을 보면 그 채무의 정도가 채무의 총 금액이 전에는 뭐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작은 금액도 적은 금액도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은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 조정도 가능하고 파산도 가능하다는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채무 조정도 일정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버거운 분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파산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까지 버겁다 하면은 정말 굉장히 그렇죠. 힘든 상황인 거죠. 이제 실업 중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마지막으로 일한 것이 몇 년 되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젊은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도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도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없어서 적은 금액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늘고 있죠. 취업이 안 된다는 건 일단은 수입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전국적인 실업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것이 또 지역이나 또 개인한테 느껴지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 지수를 딱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늘 뵙는 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로서는 뭐 거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소규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거는 맞아요. 렌트 문제라든지 아직도 어떤 빌딩에는 그 원격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런 빌딩이나 회사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하던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죠.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큰 액수의 파산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작은 액수를 가지고도 파산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생활 면에서도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보실 텐데요. 예. 어떤 연유로 어떤 형태의 파산을 많이 하시게 되나요? 주로 챕터 7 이제 청산이라고 하고요. 그 챕터 7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가끔가다 그 이제 회생이라고 하는 일부 돈을 갚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3년 또는 5년 동안에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 빚은 청산하는 챕터 13 회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챕터 11은 주로 이제 개인이나 회사 둘 다 할 수 있지만 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챕터 11이거든요. 회생 절차긴 한데 챕터 13이 개인만 할 수 있는 회생이라면 챕터 11은 개인이나 회사가 모두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챕터 11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챕터 11이었는데 그 코비드 때 서브 챕터 5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항목 밑에 11 밑에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한 챕터 11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단순화해서 챕터 11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긴 지가 꽤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챕터 11 서브 챕터 5라는 그 챕터를 통해서 하는 스몰 비즈니스 그 채권자들,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하신 회사나 개인이 많이 늘었죠. 네, 이렇게 뭐 챕터 7, 챕터 13 이렇게 파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 보통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경우는 어떤? 예. 대부분 챕터 7이고요. 청산하는, 그러니까 빚은 다 없애고 수입도 지키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대부분 지키는. 그러니까 집도 꼭 집이 있다고 해서 파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파산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챕터 7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3. 그리고 이제 챕터 11, 서브 챕터 5는 좀 드물고요. 아무래도 이제 챕터 7이 많다고 하시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으로 이 절차 챕터 7을 하시게 될까요? 네, 챕터 7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산 과정을 하는 분들이 소득이 이제 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하셨던 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론을 얻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면 또는 지금 하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퍼스널 개런티라고 하죠. 개인 보증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챕터 7을 통해서 그 빚을 없애는 거죠. 그러나 이제 회사는 계속 빚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하시거나 또는 이제 일반 그 샐러리를 받는 분들이 그 연체된 그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연체가 안 됐다 하더라도 크레딧 카드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고 계시다가 더 이상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크레딧 카드 연체율, 부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 크레딧 카드로 인한 파산을 할 때도 챕터 7을 이용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챕터 7은 일반적으로 청산 과정으로 모든 빚, 거의 뭐 모든 빚을 지워주고요. 다만 안 지워지는 빚이 현재는 이제 스튜던트 론, 학생 융자금, 그러니까 학비는 지워주고요. 학비를 내기 위한 융자금은 안 지워져요. 근데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는 지워줍니다. 그 경우가 굉장히 이제 제한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 지워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책임, 그것도 안 지워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안 지워지는 건 최근에 발생한 소득세는 안 지워지지만 3년 이상 된 소득세도 지워줍니다. 그리고 안 지워지는 빚은 소득세가 아니고 그 임플로이먼트 텍스라고 해서 종업원 텍스나 세일스 텍스, 그 판매세에 관련된 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소득세도 지워지고 SBA 론, EIDL 그 최근에 받은 것들 있죠, 다 지워지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데 전부 다 안 지워지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소득세는 지워줍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지금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린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변호사님과 좀 상담을 해봐야 예, 어떤 빚은 지워지고 어떤 빚은 안 지워질지 좀 그렇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송장을 받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소송장을 받아서 대응을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져서 이제 판결이 나거든요. 저지먼트가 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일부입니다. 자동차를 끌고 간다든지 또는 주택에 저지먼트 린이라는 것을 걸어서 나중에 집을 팔 때 받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또는 또 은행을 차압한다든지 은행이 프리즈돼서 돈을 넣을 수는 있지만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되면은 부채 조정을 하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그쪽은 뭐 85%를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처음에 아예 처음 몇 달 밀렸을 때는 30%, 40%, 50%도 깎아줄 수 있는데 그것만 내고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판결까지 나서 저지먼트가 걸리면 85%, 65% 이상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합의도 쉽지 않고 또 소송에 따른 부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들죠. 뭐 소송장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은행에 프리즈되어 있는 걸 뭐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파산을 또 많이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죠. 선택을. 이 파산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파산은 이제 8년마다 할 수 있고요. 챕터 7인 경우에는 매 8년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산을 했던 분은 8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물론 이제 파산 신청일로부터 8년을 기다리면 되고요. 파산은 이제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뭐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늦게 하면 할수록 좀 고통스럽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편지도 오고 소송장도 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됐을 때 상담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 아까 소송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송장을 받은 다음에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소송장을 받은 다음에도 판결이 나서 저지먼트가 이미 걸린 다음에도 파산이 가능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월급 차압이나 그다음에 은행이 프리즈된 다음에도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워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산이 타이밍이 중요하긴 한데 좀 뭐랄까요? 아무래도 나중에 더 또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예. 복잡해집니다. 예. 네. 이렇게 그 복잡해진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 이미 뭐 저지먼트가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저지먼트가 한 번 나면 20년 동안 유효해요. 뉴욕 뉴저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버티시고 캐시로만 받으시고 직장을 다니시다가 15년을 이제 20년만 유효하니까 15년을 버텼는데 이제 페이롤에 올라서 월급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파산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5년 전에 하셨으면 다 지우고 편안하게 사셨을 텐데 15년 동안
제대로 직장도 못 잡고 캐시점만 찾으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죠. 고생을 하실 만큼 그냥 다 하신 다음에 한 5년 남겨두고 어쩔 수 없어서 은행도 못 쓰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파산하셔서 다시 이제 프레시 스타트라고 하죠. 새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참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트리 한밤 체인 금주의 핫 세일. 푸페추 열무 3단에 1불 99전, 마늘종 파운드에 3불 99전, 까마늘 5파운드 한 팩에 13불 99전, 드리스콜 딸기 한 팩에 3불 99전, 후지사가 원트레이 19불 99전.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든든한 한 주 준비는 신선함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드리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 수업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플러싱 149가의 세 장소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은 뉴욕주 ALE에서 후원하며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늘어가는 영어 실력, KCS와 함께하세요. 등록 및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718-939-6137, 718-939-6137로 연락하세요. 뉴욕시는 우리 모두의 도시입니다. 이번 6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6월 13일에 시작됩니다. 선거일은 6월 23일입니다. nyc보우츠.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본 광고는 NYC 보우츠 후원입니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방송 라디오 코리아 뉴욕.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요즘 뉴욕의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우리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 매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718-939-0700 전화번호 718-939-0700입니다. 또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201-585-0700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변호사님, 이 15년을 버틸 만큼 파산을 미룬 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늦게 오신 분들 보면 이유가 있었지만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에 대한 오해,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든지 경제 활동을 다시는 못한다든지 뭐 이 기록이 남아서 크레딧을 전혀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채무조정과 파산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재산이 많지 않고서는 파산을 통해서 더 빨리 크레딧도 회복하고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채무조정을 해야 되느냐, 파산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파산이 무조건 나쁘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잘못 믿고 파산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뭐 재산 상황, 재산의 규모는 일단은 놔두고요. 파산으로 가기 전에 먼저 채무 조정을 시도해 볼 것 같거든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한테 오실 때도 채무 조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하고 있으시면서도 오시는 분이 많은데 이 참 채무 조정은 좀 조심하셔야 돼. 변호사를 통해서 꼭 하시길 권하고요. 뉴욕하고 뉴저지는 특히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력한 주 중에 하나인데 비영리 단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리 단체로 등록된 회사는 하면 안 됩니다. 채무 조정을. 채무 조정을 맡아서 하는 영리 단체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불법입니다, 사실은. 네. 예, 영리 단체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뉴욕, 뉴저지가 다. 특히 뉴저지는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요. 뉴욕은 특별한 퍼밋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리 단체는 받기가 거의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리 단체이면서 뉴욕, 뉴저지에서 부채 조정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제 거의 뭐 불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불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이유가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고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뭐 이렇게 법을 설정해 놓은 거고요. 일단 큰 이제 그 사인이 신호가 선금을 요구한다든지 먼저 자기네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넣어둔다면서 거기서 피를 가져간다는 거, 서비스 피를 가져간다는 거가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랑 같이 일한다고 선전한다거나 실제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그룹과 어떤 업체와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또는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이센스 없이 운영하는 건 뭐 무조건 불법이고요. 네. 채무 조정이다 하면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빚을 줄여서 나눠낼 수 있게 하는 그게 골자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채무 조정을 하시는 분들을 뵈면요, 이 빚이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가끔 피해 사례는 이제 몇 년간 또는 뭐 1년 이상 일정 금액을 보냈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합의가 안 돼서 소송장이 날라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일단은 그 나중에 일정 부분을 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체 본인의 명의로 잘 보관해뒀다고 하는 돈을 접근이 안 되면 보기만 하지 뺄 수는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일환인데 더 안 좋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시기를 놓쳐서 벌써 소송이 되고 저지먼트를 받아서 은행이 차압되거나 월급 차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업체가 소개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시는 게 안전하죠. 그런데 채무 조정을 하시는 경우에 변호사님과 함께 하시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채무 조정을 해주시나요? 그럼요. 예. 네. 이 채무 조정 업체를 잘못 선정을 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를 보셨나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게 되나요? 많이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낸 돈을 손님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낸 거를 한 번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잘못 빠져나간 돈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나요? 네. 리펀을 안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리펀을 요구해서 이제 받는 걸 제가 도와드리고 있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왜 타주에 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신 분들은 또 그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뉴저지, 뉴욕에 있는 커스터머를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업체들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전화로 하기 때문에 등록도 안 돼 있고 당연히 이 뉴욕, 뉴저지 주법에 의해서 등록이나 뭐 회사 설립도 안 해놨지만 그 비영리 단체로 등록도 안 돼 있고 자격증이나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피해를 받아도 쉽게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방 에이전트인 FTC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방 무역위원회 거기서 소송을 대리합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그걸 접수받아서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민사법 소송을 통해서 회수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FTC 가보시면 엄청난 그 사례 그 부채 조정 업체 이름과 연방 정부의 소송에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기지 조정, 채무 조정, 뭐 이런 기타 등등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채무 조정의 범위도 이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빚이 다 포함이 들어가나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채무 조정은 일단 일부 낸다는 얘기고요. 깎은 금액,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600불 이상이면 소득세로 보고할 의무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만 불의 빚을 5만 불만 냈으면 깎은 5만 불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으로 보고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수입보다는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회계사님이나 그런 텍스 프로페셔널들 찾아서 상의를 해보셔야 되죠. 그러나 예. 파산은 반대로 10만 불을 전체를 지우는 게 목적이고요. 10만 불이면 10만 불 다 지우고 100만 불은 100만 불 다 지우는 건데 지운 빚에 대해서 소득세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어떤 경우에 채무 조정을 할지 어떤 경우에 파산을 할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담을 채무조정업체랑 하면 파산하는 게 낫습니까? 채무조정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파산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듣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파산을 실제로 알고 나면 이 그냥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걱정을 이제 지우고 나면 파산 후에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편안하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되죠. 네, 이렇게 부채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많은 경우에 파산을 할지 또는 채무 조정을 할지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텐데요. 네네. 예. 어떤 상황에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 참 그 저희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파산법은 이제 모든 변호사들이 다 파산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러스쿨 다닐 때도 파산법은 선택으로 공부하는 것이지 기본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그냥 변호사 아닌 분한테 내용을 듣고서 결정하는 것은 좀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께 많은 분들이 채무 조정을 할지 또 파산을 할지 상담을 하실 텐데 가장 최근에 어떤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의 특징은 제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지먼트가 20년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년이 다 됐는데도 이제서야 직장을 찾아내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빚이 2,000불, 3,000불 뭐 그렇게 낮은 금액도 추심이라고 하죠. 컬렉션을 한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2, 3,000불 크레딧 카드 빚은 소송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소송을 다 해서 15년이 지났는데도 직장을 찾아서 그 월급을 가압류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 회사들도 과거 오래된 빚도 판결난 오래된 빚도 지금 추심 컬렉션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15년간이나 제대로 직장을 못 잡고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일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그 15년 동안 아무런 추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은 특별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여지껏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15년 전에 소송 판결 난 것 또는 10년 넘은 것들을 가지고 셰리프가 보통 시티 마샬이 전달을 하면서 이제 인플로이어도 그걸 알게 되고 계산을 통해서 일부를 내줄 것이냐 얼마를 내줄 것이냐 계산하니까 이제 좀 당혹스럽죠. 네, 그동안 잠잠했다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래된 빚도 다시 추심을 시작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것이 과거에 크레딧 카드를 못 냈을 때 그때 파산을 하셨으면 깨끗한데 그걸 그냥 묵혀뒀다가 저지먼트도 나고 이제는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추심 월급 차압이 오면 떼이는 금액도 많아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현금 자산이 많다든지 스탁에 많이 주식에 많이 넣어놨다든지 한 경우에는 파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낫죠. 네,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고민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네.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야 하는 그런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 파산과 채무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네 메디케이드 신청했어? 아니, 아직. 건강도 괜찮고 뭐가 그리 복잡하던데. 아이고, 이 사람 그러다 큰일 나요. 뉴욕에서 아프면 얼마나 고생인데 병원비, 널싱홈비, 오래 간병하게 되면 가족들 고생은 또 어떻고. 자, 지금 당장 실버타운에 가서 상담해봐. 네, 병원비, 널싱홈, 장기 요양,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프리패스. 실버타운 소셜 전문팀이 맞춤형으로 도와드립니다. 노던 147가 실버타운. 718-631-7979, 718-631-797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아무쯤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퀸즈 와이스톤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무대 위에 펼쳐지는 천상의 아름다움, 잃어버린 문명의 부활, 경이로운 5000년 중국을 경험해보세요. 전율과 감동, 일생일대 꼭 봐야 할 공연 션윈.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뉴저지 스테이트 극장, NJ팩 극장, 스탠포드 더 팰리스 극장에서 션윈이 펼쳐집니다. 지금 션윈.com에서 예매하세요. SHENYUN.com. 예매전화 888-907-4697.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조정과 또 파산,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채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채무 조정, 모기지 조정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경제, 법적인 문제 김형석 변호사님이 도와드립니다. 네, 김형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의 오피스 위치해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 그리고 뉴저지 오피스는 460입니다.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뉴욕 오피스 김형석 변호사님 전화번호 718-939-0700번이고요.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 네, 201-585-0700번입니다.
지금 청취자님 김영석 변호사님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해 주셔서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김영석 변호사님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그리고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네네. 정말 이 파산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파산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예, 어떤 문제로 많이 어려우실까요? 그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또 그 원가도 오르고 또 경쟁도 심해지고 뭐 네일 살롱이나 헤어 살롱 같은 경우는 경쟁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렌트는 계속 이제 뭐 매년 오르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미 EIDL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산에서도 없어집니다만 파산을 통해서도 없어집니다만 EIDL은 이미 받아서 다 쓰셨고 그것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50만 불, 100만 불 가까이 되는 EIDL은 매달 내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저이자였지만 30년 상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매매를 해서 팔 수 있는 건지 또는 리스는 어떻게 좀 렌트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하시죠. 이 우리 뉴욕 한인 사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카드 빚이나 비즈니스 실패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의료비까지 복합적인 네네. 그 부채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네네. 다행히 이제 파산은 거의 모든 빚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도 특별히 그 소득에서 가져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아주 많이 높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정에 연소득이 16만 3천 불 이하인 그런 가정은 빚만 지워줍니다. 소득에서 내란 얘기를 안 해요. 그보다 조금 높으면 또 가능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면 뉴저지의 4인 가정이 소득이 16만 3천 불 많이 넘은 경우에는 챕터 7은 못하고 챕터 13장을 통해서 일부 내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주 많이 넘어야 되고요. 또 면제되는 금액 다 제하고 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7만 불이라고 해서 7천 불이 높다고 해서 챕터 7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빚만 지워주는 대신 이제 뉴욕에서는 특히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부부가 소유한 집에 에꼴이라고 하죠. 순수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가 40만 8천 불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에 모기지 총 합친 것이 60만 불이라면 지금 당장 팔면 40만 불을 받죠. 40만 8천 불 이하는 파산하더라도 빚만 지워주고 집은 계속해서 모기지 내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이제 뉴저지는 한 6만 3천 불 정도밖에 안 돼요. 뉴욕하고 뉴저지가 차이가 차이가 많네요. 뉴저지에 집을 갖고 있고 에꼬리가 6만 3천 불 이상 되는 분들은 순자산 가치가요. 이제 파산하기에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가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서 또 계산을 또 따로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 60만 불짜리 집이 있고 모기지가 20만 불이다. 그러면 뉴욕 같았으면 파산해도 집을 지킬 수가 있는데 뉴저지에서는 집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과 뉴저지가 어떤 같은 생활권인데도 네. 다른 주고 뭐 거의 법도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과 참 이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요. 예. 이 뭐 뉴욕에 사업장이 있고 집은 뉴저지에 있다 이런 경우에 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 주에 있는 주법이 뉴욕주도 해당이 되고 뉴저지 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다 맞춰서 말씀을 드리죠. 예. 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빚도 지워지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많은데요. 의료비가요? 예. 예. 의료비 모든 책임이 그러니까 의료비는 당연히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쪽에서 클레임을 안 하지만 앞으로 클레임을 할 것 같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소송을 하거나 돈을 요구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도 넣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받게 될지 모르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그렇진 않고요.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분쟁이 있었고 지금은 그냥 잠잠한데 나중에라도 소송할 수 있는 그런 클레임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넣어서 이미 일어난 거죠. 아직 소송만 안 했지. 그런 건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의료비 부분은 또 그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보이스를 아직 안 받았지만 이미 치료 행위가 끝났고 이미 어느 정도를 낼 것이 확실하다면 그걸 넣어서 파산을 해서 지울 수가 있죠. 네. 이 현장에서 참 많은 분들을 보고 또 케이스를 접하실 텐데요. 참 이 부분은 미리 아셨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케이스 있을까요? 네, 그냥 이제 많은 경우들이 이제 손님들이 의뢰인들이 변호사나 뭐 어떤 전문가의 상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되겠지라고 추측하고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지금 갖고 있으셨으면 파산하면서 빚만 지우고 사업장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빚이 있으니까 내 사업장을 뭐 남동생한테 주고 돈을 안 받고 그냥 명의만 이전하고 파산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또는 주택을 명의를 바꾸고 파산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 바꿔 쓰면 되는 것을 바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파산도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서 다시 되돌릴 수도 있나요? 되돌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되돌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 법원은 그 의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를 가족한테 돈도 안 받고 준 의도가 파산을 위해서 파산하기 직전에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더 있다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그 의도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참 이 불경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또 이걸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하실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 뭐 INC나 콜프, 뭐 LLC로 끝나는 그런 회사들은 회사의 빚이 꼭 개인의 빚은 아닙니다. 오너의 빚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퍼스널 개런티를 통해서 개인 보증을 많이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회사의 빚과 개인의 빚이 뭔지를 명확히 따져보고 회사의 빚은 회사의 빚으로 끝나고 개인으로 안 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관여할 필요 없고 개인도 책임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 파산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회사 파산은 뭐 챕터 7과 30는 안 되고요. 11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산과 회생 두 가지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청산은 빚을 지워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개인은 지워주지만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드리스콜 딸기 금토일 한정 팩당 5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양파 파운드당 49센트 파 3번들당 1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수육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우와,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올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즈 플러싱,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칼라올 페인트. 싱싱한 맛.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홍어가 먹고 싶지? 어머, 나도 그래요. 코끝 톡 쏘는 그 영산포 홍어 말이에요. 뭐? 그 홍어가 뉴욕에도 있어? 그럼요. 플러싱 싱싱 횟집에 전남 나주 영산포에서 직송한 진짜 홍어가 들어왔대요. 오늘의 활력 싱싱 횟집에서 찾아요. 싱싱한 바다의 맛 온 가족이 함께. 예약은 718-321-3047 718-321-3047 고향의 바다맛 그대로 플러싱 싱싱 횟집. 싱싱 횟집으로 오세요.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조정과 파산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718-939-0700 그리고 또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부채 조정과 파산 제도에 대해 이제 자세한 정보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이 파산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챕터 7하고 이제 7장과 13장이 좀 다른데요. 13장은 낼 수 있는 만큼 나눠내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거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거 빼고는 그냥 일정 금액을 내면 되는 거고요. 챕터 7 같은 경우에는 한 100일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신청서 내고 30일 뒤에 줌 미팅이라고 하죠. 그 화상으로 미팅을 하는 것이고, 판사나 뭐 법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케이스를 리뷰하기로 할당된 그 보통 때는 이제 파산 변호사가 트러스티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다. 보통 한 10분 미만으로 걸리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통역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 미팅을 간단하게 하고 60일을 더 기다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파산이 이제 끝나고 빚이 다 탕감되는 거고요. 파산 신청일로부터 모든 것은 스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foreclosure 액션이 있어서 집이 팔릴 것도 스탑이 되고, 소송도 뭐 추심 행위도 모든 것이 파산 신청과 동시에 중지가 되고, 이제 나중에 파산이 다 끝나면 영원히 중지가 되는 거죠.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돈을 달라고 또는 소송을 하려고 소송을 해서 돈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석 달, 90일 또는 100일 정도 걸리는 프로세스고요. 그냥 줌 미팅에 트러스티랑 인터뷰하는 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 일반적으로 뭐 주택이 있느냐, 최근에 남한테 그냥 준 재산이 있느냐, 또는 뭐 교통사고 나서 돈 받을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 신청하는 순간부터 중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네네. 승인이 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렇게 통보가 오나요? 그럼 집으로도 오고 변호사한테도 가고 다 나오죠. 예. 네.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드문데요. 예를 들어서 론을 대출을 30만 불을 받아서 다음 날 다 캐시로 뺀 다음에 다 썼다고 주장하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쓴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집에 갖고 있는지 친구를 줬는지, 그런 경우하고, 애초에 수입이 뭐 10만 불인데 뭐 1밀리언이라고 100만 불이라고 거짓말해서 론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가 2대인데 굳이 한 대라고 우겨서 거짓말을 해서 그게 발각이 되면 이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거짓말을 하면 이제 나중에 자동으로는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누군가가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파산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다퉈서 지면 빚이 안 없어지는 거고요. 또 빚도 안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고빚만 안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5,000불만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 빚이 안 없어지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빚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기간은 뭐 작게는 몇 년부터 몇십 년까지 그렇죠. 걸릴 텐데, 예, 지금 이 챕터 7인 경우에는 이 파산 과정이 3개월 정도. 네네. 예. 네. 그리고 한 번 굉장히- 인터뷰하면 끝이고요. 예. 그것도 댁에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예. 그런데도 파산을 그만큼 이 많이들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부정적인 그냥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 실제로 어떤 이득이 있고 불편한 점이 뭔지를 확인도 안 해보시고 하는 게 있죠. 실제로 불편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빚이 많은 분들은 예, 불편한 게 없죠. 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 내 재정 문제 그렇게 힘든 분들 어떻게 풀어나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예. 조언이 있을까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 그것 때문에 가족의 불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생기거든요. 일단 문제가 있으실 때 전문가를 만나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재정 문제가 얼마나 힘들면 건강 문제로까지 맞습니다. 악화가 예. 되겠어요. 네네. 예. 그만큼 굉장히 생활에 굉장히 예, 중요한 깊은 문제죠. 예, 이혼도 하시고 뭐 가족도 흩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정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가정 자체의 위기가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끝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예.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제 파산 전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도 파산 후에는 정말 가볍게 만나서 길에서 만나는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그 참 위안도 받고 보람도 느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은 본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면 항상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뭐라더라 이런 예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뭐 엄청나게 많죠. 예. 예. 심지어 AI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보시더라도 확실하게 확증되는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죠. 네. 네. 이 AI 시대에 AI가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저희는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요. 굉장히 두렵죠, 사실은. 예. AI가 이렇게 현혹시키면은요, 예, 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상담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오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조정과 또 파산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채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경제 법적인 문제 김영석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욕